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예보대로 오늘 서울 아침은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이비 오는데 어떠셨어요? 뭐 저야 이제 걸어오니까 하얀 눈밭을 뽀드득 소리는 밟고 오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혼자 또 낭만에 취하셨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지금 출근길에 오른 분들이 지금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좀 간략히 좀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웬만하면 차는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불가피하게 차를 몰고 나와야 된다. 이러면 안전거리 유지하고 속도 줄이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네. 도로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내 집 앞 눈 치우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치우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낙상 사고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어허. 눈길 걸어가다가 네.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팔꿈치가 다쳐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서 막 아파하는데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아저씨 많이 아프시죠? 저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아이고, 초등학생이요? 그럼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엄마야. 그러니까 참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큰일 납니다. 내 집 앞 눈 꼭 치우시고 그다음에 난방기구라든지 온열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나라라 공시님이 출근길 무서웠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오다 보니까 차 바퀴가 조금 밀리거나 뭐 이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는 되도록 두고 오셔라. 근데 또 대중교통을 타려면 오래 걸어야 되는데 오늘 또 날씨가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요. 들꽃수기님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해주셨고 박윤하님은 아이들 방학인데 냉골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난방비가 너무 심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주셨네요. 올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확 오르고 또 왜 이럴 때 하필이면 또 이렇게 춥습니까? 그러니까요. 마음까지 춥게 말이죠. 1793님 눈이 내리는 창밖의 풍경이 예쁘긴 하네요. 네. 출근길은 걱정됩니다. 무탈한 오늘이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3683님이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뉴스도 포근한 소식이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런 소식이 있을지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불출마의 변을 발표를 하던데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불출마의 변 처음과 끝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 번도 숨지 않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네, 왜 이 대목에 주목하셨을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용감하게 내려놓겠다. 어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님을 두 대목이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질서한 생명력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무기력을 강요하는 낯선 정치 현실의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가치를 위해서 싸워야지 왜 포기를 합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용감하게 내려놓은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내려놓았다라는 평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거죠. 포용과는 담쌓고 질서정연한 무기력을 강요하는 힘이 작동해 왔다는 건 뭐 굳이 나경원 전 의원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상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마지막 남았던 관심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 바로 이런 힘에 맞서 싸우는 결기를 보여주느냐 마느냐 그 여부였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보면 불출마 선언은 꼭 그만큼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포용과 존중을 하사받을 게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뭐 주저앉았다, 무릎 꿇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네. 불출마 결정에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전대 불출마 결정하신 좀 결정적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혹시 후회하시거나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아유, 당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당을 사랑하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네, 당을 사랑하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서 나온 불출마 결정, 촌철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간단히 좀 전해드리면 네. 슈팅스타님은 용감의 정의가 새삼 새롭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용산의 닭고기님 용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에라이님은 나경원의 길은 눈길입니다. 아, 그래요? 눈길? 네. 왜 눈길일까요? 하얀 눈이 쌓였다는 눈길일지 아니면 눈길을 준다의 눈길일지 뭘까요? 미끄러지기 쉬운 길이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나저나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진 당권 경쟁의 구도 이게 또 관심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조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의 18살 이상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대 김기현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오는데 안철수 49.8, 김기현 39.4%로 나왔거든요. 이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 상당수를 흡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씀을 함께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해선 자기 포지션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앞으로는 본이든 아니든 비윤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내가 윤석열 정부의 흥행 보증수표다. 나랑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애매모호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친윤 세력은 김기현 의원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 저는 그래서 지금 드리는 그 말씀인데 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다음에 또 본인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고자 한다면 김기현 의원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고 근데 김기현 의원은 친윤 후보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비윤의 선봉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얘기가. 네네.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전 의원이 이런 부담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나경원 전 의원의 어제 불출마의 변에 따르면 포용과 존중이 없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은 더 100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부담을 온전히 짊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좌고우면하다가 때를 놓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 말한 질서정연한 무기력함을 깰 결기가 있겠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점 포인트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소식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안타깝고 아쉽다.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었는데요. 네. 이 낯선 당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거냐? 혹은 순응할 거냐? 그 선택은 잠시 후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 김영우 전 의원에게 자세히 한번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하나 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 오늘 많은 언론들이 이 기사를 실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말 그대로 반윤의 선봉. 뭐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안철수 의원의 포지션과 사실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최종 그 종착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그 당신 100%의 경선률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오를 가능성은 솔직히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최종 단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은 다시 연출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짧게 하나만 더요. 나경원 전 의원이 측근들에게 대통령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총선의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언급했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 동작을이죠. 여기에 자객공천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하던데. 그러니까 총선에서 역할을 하기 전에 네.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게 급선무 아닌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결정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결정 시선 집중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데요.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학부모 단체인 미주맘이 연세대에 제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보? 이 제보 내용에는 2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의 교수와 한 명의 미성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한 명의 교수는 누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남댁이자 이 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그다음에 이 미성년자는 한동훈 장관의 딸과 온라인 매체 팬데믹 타임스를 만들고 봉사활동을 같이 하기도 하는 등 이른바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았던 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작성한 논문에 이 교수가 교신 저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자는 바로 이 학생,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이 학생이 제일 저자, 이 교수가 교신 저자로 올라간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미주맘이 연세대에 이제 제보를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연세대가 조사를 거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를 어제 미주맘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뭐라고요?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이 교수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요게 지금 공문 내용이라고 하는데 일단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논문은 사실 이 학생이 어떤 주도해서 논문이 작성이 됐고 연구가 됐고 작성이 된 건 맞는데 근데 교신 저자로 교수가 이름을 올린 것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논문이 너무 허술한 논문이었고 이런 것인데 굳이 여기에 그 교신 저자로까지 올릴 이유가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처신에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수는 교신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신의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에 이 연구 논문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이름만 올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왜 이름을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논문으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그림이 전개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이 그 학생은 이 논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른바 이 교수의 뒷배가 어떻게 작용이 됐는가.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소명이 돼야 되는 건데 관련 기사 내용에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미주맘에 보낸 영세대 공문 내용에도 이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 처분 내리는 걸로 땡. 요럴 성질의 문제냐. 요건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문에. 그러면 왜 그런지 그다음에 또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됐는지 여기까지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없다. 요거를 좀 짚어주셨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또 저희가 파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게 지난해 1월 27일이었습니다. 네. 1년 된 거죠. 자, 이에 맞춰서 전국 건설노조가 6일부터 8일까지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 건설 현장의 안전사항이 달라졌는가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달라지지 않았다가 52%로 나왔습니다. 달라졌다는 21.6%,
모르겠다는 26.4%였거든요. 네. 달라진 게 체감이 됐다면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모르겠다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문항에 대한 답을 보면 해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꼽은 게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였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실상은 다른 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19일에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611건이었고 사망자가 644명이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그러니까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든요. 이 해당 사업장이 40%를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에 불과했다는 거고 이마저도 또 뚝 잘라가지고 기소가 된 사례는 11건으로 더 줄어든다고. 왜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중대한 징치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솜방망이는 쓰다듬기용이지 때리기용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 법 제정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럼 어떻게 법을 좀 촘촘히 할 수 있을지 대안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나요? 근데 바로 여기서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재계나 이런 데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기업 경영자를 옥죄인다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최고 경영자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그다음에 수치로 확인되는 현상과 재계나 정치권 일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반대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조명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물프레님이 중대재해법 제대로 시행 좀 합시다. 대기업 편만 들지 마시고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상록수님이 돈으로 무마시킴이라고 해주셨는데 역풍이다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현장 근로자들만 처벌하고 사고가 나도 보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김종희님은 법 적용을 제대로 안 하니 달라진 게 없을 겁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거든요. 일전에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로펌이 대목을 맞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했죠. 주요 기업들이 사법적 대응 차원에서 로펌에 이걸 의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로펌이 때를 만났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현장 안전 정보 그 설비나 이런 데 투입을 했으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서 전해드렸던 그 수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기업도 거꾸로 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거꾸로 달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법을 좀 촘촘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아까 던졌었잖아요. 그랬더니 HBYI님이 촘촘히가 아니라 법을 제대로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라고 또 꼬집어 주셨네요.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 이 점을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100% 공감합니다. 네, 오늘도 한숨 타이즈였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좋은 소식 있냐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